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구라모치조의 오늘부터 술을 줄이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책은 끊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죠. 보통 술 문제라고 하면 흔히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좀 무서운 진단명을 떠올리고 네네. 해결책은 완전한 금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흑백 논리처럼. 네.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 뭐랄까 술과의 관계를 전쟁이 아니라 협상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술과의 협상이라니 와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단순히 술 줄이세요 같은 잔소리가 아니라 왜 우리가 상냥한 악마라고 불리는 술에 자꾸만 기대게 되는지, 그리고 금주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절주라는 현실적인 계단을 어떻게 하나씩 밟아나갈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술들을 제대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의 음주 습관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이 책의 접근법이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냥 의지력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바로 그 절주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금주에 비하면 뭔가 어설픈 타협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술을 줄이는 게 정말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은 아닐까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예요. 책에 따르면 금주는 물론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죠.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그 목표가 너무 높아서 시도조차 못하거나 한 번의 실패로 역신 안 돼 라며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오를 너싱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 딱 그거네요. 1월 1일에 금주 결심했다가 1월 3일에 술 마시고 올해는 망했다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반면에 절주는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피해 감소 전략의 일환이래요. 아직 심각한 의존증까지는 아니지만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거나 음주량이 점점 느는 것 같아 불안한 사람들, 즉 고위험군에게 훨씬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주는 거예요. 아, 문턱을 낮춰주는 거군요. 네, 실패의 부담이 적으니까 꾸준히 시도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그렇군요. 완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책에서 술을 상냥한 악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악마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요. 알코올의 의존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붉은 털 원숭이 실험 이야기인데요. 원숭이에게 레버를 누르면 알코올을 마실 수 있게 해줬더니 나중에는 알코올 한 모금을 위해서 레버를 무려 1600번에서 6400번까지 누르더라는 겁니다. 네, 6400번이요. 잠깐만요. 그냥 술 한 잔 마시려고 그 짓을 한다고요? 그건 거의 고문에 가까운 노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횟수가 코카인이나 모르핀 같은 아주 강력한 마약을 얻기 위해 원숭이들이 레버를 누른 횟수랑 거의 비슷했다는 사실이에요. 와... 우리가 편의점에서 너무나 쉽게 사는 그 술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힘에 있어서는 코카인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기호식품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중독성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편의점 냉장고에 있는 맥주 캔들이 다르게 보이네요. 코카인 수준이라니.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알코올 문제는 의지가 약하거나 뭔가 삶에 무너진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알코올에 쉽게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성실하고 우수한 사람을 꼽아요. 성실한 사람이요? 네. 예를 들면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지 못하는 사람,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싫은 소리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사람,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요. 듣고 보니 좀 찔리는 구석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술에 더 빠지기 쉬운 건가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걸 좀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남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쉬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죠. 그때 술이 아주 매력적인 해결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의 스위치를 강제로 탁 하고 꺼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게 힘든 하루의 보상으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술을 찾다 보면 어느새 술 없이는 긴장을 풀거나 잠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코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그렇게 서서히 빠져드는 거잖아요. 내가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알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뭔가 내 상태를 점검해볼 만한 방법이 책에 나와 있나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하나 나와요. 알코올 의존 개미지옥 모델이라는 건데요. 개미지옥이요? 네, 깔때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넓은 입구 쪽이 가끔 즐겁게 마시는 저위험 음주 단계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 깔때기 안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위험 음주, 유해 음주 단계를 거쳐서 점점 더 깊이? 네, 가장 좁고 깊은 바닥인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경사면이 아주 미끄러워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 힘으로 기어나오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와, 그럼 내가 지금 그 개미지옥 어디쯤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군요. 물론이죠. AUDIT-C라고 불리는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가 소개되어 있어요. 청취자분께서도 딱 3가지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해보세요. 제가 점수는 계산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째,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주 4회 이상이면 4점, 주 2에서 3회는 3점, 월 2에서 4회는 2점, 월 1회 이하는 1점입니다. 둘째, 술을 마시는 날 보통 몇 잔 정도 마시나요? 여기서 1잔은 소주 1잔이나 맥주 1컵 정도예요. 10잔 이상이면 4점, 7에서 9잔은 3점, 5에서 6잔은 2점, 3에서 4잔은 1점입니다. 마지막 셋째,
한 번에 6잔 이상 포금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거의 매일이라면 4점, 주 1회는 3점, 월 1회는 2점, 월 1일 미만은 1점입니다. 점수를 다 더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이 책의 한국어판 감수자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총점 8점 이상, 여성은 6점 이상일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 즉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봅니다. 8점이랑 6점이요? 네. 물론 이게 뭐 최종 진단은 아니지만 나는 그냥 애주가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생각보다 높은 점수에 놀라실 수 있어요. 내 음주 습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방금 테스트를 해보시고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서 좀 놀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당장 뭘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첫걸음들을 제안하고 있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전략 1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마시는 술의 순수 알코올량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순수 알코올량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보통 사람들은 소주는 독하고 맥주는 가벼운 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책을 보면 알코올 도수 5%인 맥주 500ml 한 캔이나 17%인 소주 약 2잔, 그리고 40%인 위스키 더블 한 잔에 들어있는 순수 알코올량은 약 20g으로 거의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 맥주 5캔만 마셨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주 한 병 넘게 마신 거랑 똑같은 타격을 몸에 주고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술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술의 종류가 아니라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아하 모먼트를 주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자신의 음주 시스템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술을 찾게 되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음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른다는 행동을 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위로받는다는 보상을 얻는 이 무의식적인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배달앱을 켜서 치킨이랑 맥주를 주문하는 것처럼요.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이 중요해요. 바로 술 생각을 떨쳐낼 대체 행동 루틴을 만들어라입니다.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기존의 음주 행동 대신 끼어들 새로운 행동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거죠. 새로운 행동이요? 네. 책에서는 아주 간단한 예시들을 들어요. 술 생각이 날 때 아주 차가운 탄산수를 벌컥벌컥 마시거나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걷고 오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핵심은 술 생각에 빠져들 틈을 주지 않고 행동의 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아주신다면요? 이건 좀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절주한다고 주변에 선언하기입니다. 와, 그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분위기 깬다, 너만 잘났냐는 식으로 눈총받기 딱 좋잖아요. 특히 회사 회식 같은 자리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 아닐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책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몇 가지 팁을 줘요. 무작정 저 오늘부터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 술 좀 줄이려고요 라며 부드럽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아, 핑계를 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술잔에 물이나 음료를 채워놓고 마시는 척하거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술 없이도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는 게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절주를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책에서 소개하는 절주하면 좋은 점 14가지 중에서 좀 의외이거나 솔깃했던 보상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는 저도 이 정도라고 싶을 만큼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는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피부요? 네, 알코올이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피부에서는 뾰루지나 홍조, 건조함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책에 따르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만 꾸준히 절주해도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2주 만에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피부 트러블이 줄어드는 걸 넘어 정말로 젊어진다는 효과도 있어요. 혹시 최종 당화 산물, 줄여서 에이지라는 물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이름부터가 뭔가 나이를 연상시키네요. 맞아요. 그 나이, 에이지라는 이름처럼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노화 촉진 물질이에요. 그런데 알코올이 바로 이 AGS 생성을 엄청나게 촉진해요. 아, 정말요? 네, 이 물질이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 뼈에 쌓이면 골다공증, 피부에 쌓이면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죠. 즉, 절주를 한다는 건 이 노화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과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안티에이징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술을 줄이는 게 단순히 숙취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노화 시기를 늦추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이에요. 잠이 안 와서 술 한잔하고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많죠. 알코올이 잠드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면의 후반부로 갈수록 깊은 잠, 즉 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8시간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다음날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술을 줄이면 아마 며칠 내로 아침이 이렇게 개운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술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건 참을 인자 3번 새기는 그런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행동 패턴에 맞는 스마트한 전략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해요. 특히 이 책이 제안하는 절주라는 개념은 100점 아니면 0점이라는 흑백 논리에서 우리를
해감시켜줘요. 내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나를 위해 오늘부터 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죠.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술을 줄이면 단순히 술 마시던 시간만 되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며 멍하게 흘려보냈던 시간, 필름이 끊겨 사라져버린 시간까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술로부터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어떤 새로운 취미나 기술 혹은 더 깊어질 관계를 채워놓고 싶으신가요?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상냥한 악마와의 협상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